지난 시간에는 이 작전주란 뭐냐, 작전주에 들어가 있는 이 작전주는 세력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테마주는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떤 재료냐에 따라서 뭐 계절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 재료에 대한 얘기, 세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전주는 말 그대로 세력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할 거는 이 기본적 분석 기준으로 이제 작전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전자공시 시스템 기준이라는 거고, 전자공시 시스템 기준인 거죠. 이해되셨죠? 예. 네. 심리적 분석이다 그러면 항상 돈, 사람, 그 다음에 시간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다 그러면 차트인 거고요. 차트와 그 구조 지표를 이용한.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기반이 되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작전주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이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이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에서 공시에 어떤 공시가 있냐라고 했을 때 증자에 대한 공시가 있는 거죠.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는 크게 일반인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 페이지는 사실 원래 없던 페이지인데 제가 지금 이 뒤에 이 무상증자와 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의와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세력이죠. 세력. 여기에서의 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나리오를 짤 때 누가 기준이야? 투자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투자자냐? 최소 1000억 이상인 자산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가가 어떤 회사에 시가총액은 되게 조그만한 이제 초소형 주인 거죠. 이 초소형 주에 이 155억이라는 큰 돈, 시총의 절반보다도 넘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면 이 회사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런 회사를 골라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대표와 지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조그만한 회사에 내 돈 155억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 전 단계인 거죠. 최소 3년 이상의 유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니면 이 회사를 분석을 엄청 많이 했거나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표는 몰라요, 아직. 이 사람이 이 투자자가 자기한테 투자할 거다라는 사실도 모른다고요. 이때는. 그래서 투자를 이 사람은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그 전에. 그래서 매집을 막 하는 거죠. 1차 매집. 1차 매집을 결정을 했을 때는 이 대표하고 투자 관련 상담을 이미 완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괜찮다. 그리고 이 회사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매집이라고 하면 50억은 안 돼요. 뭐 많아야 10억? 지금 155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아야 10억 정도밖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10억만 투자를 해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죠? 아직 5%는 안 되나요? 50%, 2%를. 2% 정도 되죠? 그러니까 5% 공시에 하면 안 되거든요. 이 1차 매집 단계에서는 공시는 5% 이상 매집하면 무조건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악재 마케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폭락을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이 폭락을 일으킨 상태에서 내가 매집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비, 이때는 최소 20% 이상, 그리고 많게는 50%까지도 주가를 강제 폭락을 시킵니다. 사실. 실적하고 무관해요. 그 상태에서 악재 마케팅을 막 하면서 계속 폭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재 마케팅 자체도 실적이 악화될 예정이다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 하나에 뭐 제가 지난번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죠. 그 정도 돈을 쓰는 거죠. 지금 제가 얼마 투자하려고요? 155불. 네. 그냥 돈 1,000만 원 마케팅에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 뉴스는 사실 많아야 2-3개? 네. 한두 개? 그 정도 마케팅으로도 폭락이 일어나거든요. 증시에서는. 그래서 내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악재 관련 정보들을 먼저 공개를 하는 거죠. 악재 관련 공지를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주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연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 주가 연동 테스트는 뒤에 배운다. 이거는 좀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3차 매집까지 끝내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호재 마케팅을 합니다. 호재 마케팅을 하면 최소 2배는 날아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제 3자 배정 관련돼서 결정됐다라는 공시를 해버리면 이 공시와 동시에 요 정도 투자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죠. 에임 하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페이지를 제가 먼저 시나리오 작성을 끝내놓은 상태였고요.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제가 에임 하이라는 종목에 요 당시에 제가 분석을 끝낸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대입을 한 거죠. 시나리오를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고 매집하고 뭐 호재 마케팅, 악재 마케팅, 여기 악재 마케팅 막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는 여기였다가 이 밑으로 폭락한 흔적도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6개월 저항선 돌파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그리고 장대 항봉이 발생을 했다면,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1,000원도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간 위치를 보면 1,220원, 12,2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가 뛴 거라고요. 최소. 이해되셨죠? 네, 최저점 대비로 하면 15배가 상승이지만 사실 그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한 걸로 봐서는 이제 평단가는 한 1,200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평단가 1,200원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으로 한 거의 10배가 오른 그런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생활,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해. 그러면 내가 1차 매집하고 2차 매집하고 3차 매집한 상태에서 내가 날리고 그리고 NDA 체결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빵 때리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얘는 몇 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잖아요. 여기 이제 이 중장기 기준으로 10배가 올랐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5배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건 가상 시나리오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고 나서 저희가 들고 있던 종목이 이 세오테크라는 종목이 있었던 거예요. 세오테크는 이후에 사명 변경을 했고요. 제이스테판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회사 이름이. 그 이후에 A루트로 또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루트를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A루트를 찾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요 포인트거든요. 지금 요 포인트 그때 차트 그 당시 차트는 여기서부터 상장 이후로
그때까지니까 음. 2차트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OBV를 보면 OBV는 이제 매집 차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OBV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래서 1차 매집하고 음. 2차 매집하고 음. 그죠? 그리고 3차 매집 끝난 다음에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음. 그죠? 이쪽에서 이제 날린 거잖아요. 음. 저희가 이제 들고 있던 포인트가 이쪽이었던 거죠. 음. 이 회사는. 그래서 지금 한 2015년도 정도인데 이 당시에 이 재무추이를 보면 2015년도 정도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2015년도까지면 여기네요. 그죠? 이 재무차트 재무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우량주였던 거죠. 그리고 성장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쪽 이 오른쪽에 실제 이 매출 증가세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면 그래서 연간으로 보셔도 요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서부터 14년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 다 양수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우리 거래 대상 종목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적정한 발생해도 버리니까.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위치는 이 2014년도 말쯤에 벌어진 이쪽 차트인 거죠.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인 거고요. 지금 저점은 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을 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도 저점이 왼쪽에 있죠? 그러면 이 왼쪽을 더 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이 1656원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장대 양봉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61 정선도 바로 또 사면 어떻게 되고 또 사면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요 시점에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때도 저희가 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발표가 난 거예요. 제 3자 배정 유중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AMI에서 2,500억에 이 155억을 투자했잖아요. 세우테크에서는 250억 시총에 한 150억? 그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그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고요. 5배 정도. 얘는 10배지만 10배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최소 4배에서 5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 기대 수익률은 지금 내가 지금 저점이 한 1,500원 라인이면 5배면 거의 한 7,000원 뭐 그 정도는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한가에서 팔 거냐? 안 판다는 거죠. 이 상한가에서 팔 거냐? 이 상한가에서 팔 거냐?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팔 거냐?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이제 내가 이 종목이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를 것 같아. 그걸로 버티는 거거든요,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미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차트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시작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작인 거잖아요. 이런 시작 자체가. 시총이 시가총액이 가리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를 그거에 절반 이상을 투자를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엔 거의 미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이 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도 상당히 좀 많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장 폐지죠. 2018년이면 한 4년, 5년 전에 상장 폐지된 그런 회사인 거고요. AMI는. 근데 지금 이제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 A루트도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뭐라고 하냐면 동전주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재무추이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1년, 2년, 4년, 3년, 4년, 5년 연속 적자고요, 지금. 그죠? 5년 연속 적자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지금 위치는 더 위험하죠.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제인 거지. 단순 예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량주나 성장주,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놨었고, 운이 좋았던 거죠, 그냥. 그냥, 운이 좋아서 얼떨결에 먹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초소형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힘면 안 되죠. 2배 먹었다고, 기분 좋아. 팔아야지.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검색해버리면 바로 나와요. 여기서 100억 투자 유치. 이마트한테 받았네요. 그러면 이 고바이오 랩은 4일 전에 이미 날라갔겠죠. 실제로 그런가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얼마냐. 이 고바이오 랩. 이 종목이죠. 이 고바이오 랩. 뭐야? 왜 안 날라갔지? 뭔가 이상한데요? 사일전 뉴스라고 하는데. 얘도 적자 지속인 기업이네요.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네요. 성장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성장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신규 주고. 근데 날라가야 되는데 안 날라가네요. 이건 뭔가 이상하고요. 왜 안 날라가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총은 중소형 준 거죠. 아까 걔네처럼 이제 250억에 소형주였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지금 100억을 투자를 받아봐야 이 100억이 이제 아까 걔 같은 경우는 한 60% 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0억은 얘한테 100억은 지금 2%가 안 되는. 2%? 다른데. 네, 그 정도 돈을 수여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날이나 이날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4일 전이니까 이날이네요. 12%. 네, 12% 상승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제3자 배정 유중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50% 이상의 시총 대비. 그러면 이 회사로 치면 최소 한 1,5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야 막 날아가는 거죠. 5배, 10배. 그런 얘기고요. 금액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가총액 대비 비중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보면 실제로 뭐 최근에도 이 제3자 배정 유중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금액을 먼저 보고 최소 뭐 100억 이상은 여기 300억대 또 있네요. 이 네페스 라웨 이런 회사가 있나 본데 네페스 라웨. 네페스는 아는데 네페스 라웨는 저도 생소하네요. 일단은 네페스를 먼저 없네요. 네페스 얘도 얘네들 자회사긴 하지만 아까처럼 이제 이 네페스 그의 자회사라면 얘는 지금 시총이 5천억이에요. 그럼 뭐 100억 받아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서 혹시라도 내가 살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등락폭이. 그러니까 이런 13억 이런 애들은 다 버리고 30억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40억 끼고. 이런 건 좀 커 보이네요. 근데 NH 증권인데, 원활날짜 기준으로 좀 적당한 예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NH 증권, 투자증권. 이건 맞나요? 아까? 증이라고 써 있었는데. 얘도 시가총액이 3조예요. 3조 7천억.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막 굉장히 자주 있는 그런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50% 가까이 일반인들을 먹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쪽에 뜨겠죠. S2에. 그래서 뭐 광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닐 것 같고요. 예감상 IS를 한번 찾아볼까요? IS 이커. IS 이커머스. 뭔 일이 있었나? IS 이커머스. 얘네요. 전자상가. 얘도 쌍용차인수 어쩌고저쩌고에 편입돼가지고 날아가는 건가 보네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네. 왜 무조건 맨상위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아까 유상증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얘기를 할 때는 기준이 투자자라고 했어요, 제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돈을 줄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서 내가 미리 매집을 해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이미 50억 정도만 투자가 돼 있다고 해도 기존에 분산해가지고 통장 분산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5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10배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500억이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155억 정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돈을 주긴 주지만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잘 짜서 50억을 이 사람이 미리 매집을 해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0억, 5억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래서 주식은 주식대로 받고 거기에 그 외적으로 500억이기 때문에 350억 정도는 또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인 거고요. 근데 그래서 투자자가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무상증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무상증자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대주주 기준이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를 짜요? 무상증자를 언제 할 거야? 이미 결정났어요. 이미 결정은 그 전에 한 달 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더 전에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짜잖아요.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3년 이내에 뭘 하겠다, 5년 이내에 뭘 하겠다 이런 이제 큰 흐름 결정들을 이 사람들은 미리 다 해서 갖고 있는 상태인 거고 돈은 이미 회사 돈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회사 돈은 저쪽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보율 쪽에 이렇게 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네, 돈은 이미 있어요. 이거 결정만 하면 돼요. 1대1 무중 때리거나 1대2 무중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없어져 버린. 주시점. 조제로가 잘. 무상증자를 할 때, 이게 공시하잖아요. 제3자 배정도 물론 공시를 하지만, 공시라는 작업을 할 때, 이 주식 담당자가 법인에 먼저 보고서를 검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받은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돌려받으면, 이 주식 담당자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이쪽에서 이제 검토하고 승인되면 바로 공시가 일어날 거라고요. 이 공시가 일어나면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일반 회사들도 알게 되고 막 알게 되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 작업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거에 맞게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것처럼 짜려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근데 얘는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1대1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주가에. 예를 들면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엠브레인을 쳐요. 엠브레인 무상증자죠. 이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무상증자를 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2월 10일 날 했네요. 일주 무상증자 결정. 2월 9일 날 결정 났네요. 9일에 공시를 했는데 9일 뒤에 이제 이 공시 참 끝나고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일 날 뉴스가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공시 뉴스들 중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자화 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얘를 찾아내면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만 어쨌든 뉴스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얘죠. 뒤로 보내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 마감하고 지금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1분, 2분, 3분 만에 끝난 거예요. 상한가.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2월 10일 뉴스가 막 엄청 많았잖아요. 그 정도의 호재인 거예요. 1대1 무상증자라는 이 발표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죠. 그래서 이 엠브레인이 이제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이쪽 오른쪽에 유보율을 보시는 거거든요. 유보율이 지금 상태는 지금 돈 번 상태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은 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2월 10일 날 했으니까 이제 다음 분기 1, 4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이 숫자가 반토막 나겠죠. 아직은 이제 유보율이 이렇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엠브레인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제가 이제 1대1 무상증자는 최소 그래도 한 20% 정도는 뛰어요. 많이 뛰면 50% 정도 뛰고요.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날 4,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7,000원까지 뛰었거든요. 4,400원이었으니까 한 50% 뛰었다 그러면은 2,200원을 더하면 6,600원인데 6,600원 라인이 요 라인인 거죠. 여기. 그러면 50%가 뛴 거죠, 얘는. 주가가. 무상증자라는 재료, 얘가 재료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주식에서는 뭐부터 공부를 하면 돼.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제 재료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재료는 무상증자라는 재료고요. 이 무상증자라는 재료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1대1 무증인 거예요. 얘가 기준인 거죠. 그러면 1대1 무증이 있고 1대2 무증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대 0.5 무증도 있을 수 있고 1대 0.1 무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폭이 달라지겠죠. 주가가 얼마나 올라라고 했을 때 1대1 무증이 안 돼. 그러면은 최대한 20% 정도밖에 안 오를 것 같은데 이걸 가늠하려고 하는 거죠. 대충. 그래서 한 종목 더 보면 지금 이제 1대2 무상증자를 한대요. 1대2 무상증자고요. 그래서 1대2 무상증자를 이 조이시티라는 이 종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일 시가총액이
지금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예요. 2020년도 데이터니까 전일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중형주인 거죠. 중형주인데 이 중형주조차도 이 첫날 한 4,500원 정도 했어요. 최소 50%가 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가 뛰면 한 2,500원 정도가 더해주면 6,750원. 한 7,000원? 네.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7,000원까지 실제로 갔냐? 그걸 보는 거예요. 최소 7,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많게는 100%도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가? 4,500원이 9,000원 됐잖아요. 갔죠, 얘는. 그래서 얘는 2배를 뛴 거죠. 그러면 1대1 무중이 좋은 거예요? 1대2 무중이 더 좋은 거예요? 1대2가 좋겠죠. 1대2가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변동폭이 더 큰 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재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얘가 10배가 올라 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재료 공부를 할 때는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당연히 더 먼저 공부를 하고 본 종목에 확장이 가능하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 종목에 확장이 가능해. 물론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50% 투자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상태값은 2천억 뭐 이런 소형주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 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1,000억을 내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럴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이사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돈을 소화를 못해요. A루트였죠, 아까.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는 상폐됐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때 50% 이상의 돈을 받았는데 말아먹은 거죠.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회사에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핸들링이 안 되는 거죠. 복권에 당첨됐어. 핸들링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물론 부자다 그러면 핸들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1대1 무상증자보다는 당연히 1대2 무상증자가 더 많이 오른다. 진짜 그래? 다른 종목도 더 보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최근에 1대2 무상증자를 요때 했거든요. 당연히 상한가 쳤죠. 첫날. 왜? 최소 50%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무상증자 발표인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덕을 때리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향되는 여기서부터의 요 차트 있죠. 요 차트를 미리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위치, 네. 요 위치인 거죠. 아까 좀 전에도 이 첫 번째 양봉 12월 9일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요 3일이거든요. 요 3일. 여기서는 요 3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발표가 월요일 날 된 건데 월요일 날 그냥 날아가거든요. 미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소문에 산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지 대표이사가 알려줬던지 아니면 이 서류를 검토한 사람들이 이거 이번 주에 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발표한다는데 이게 소문 금방 나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장대 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항상 장대 양봉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앞에.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이 앞에 이미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죠. 그죠? 이미 뛰어버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튄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얘도 보면 대충 여기가 2만원 라인인데 6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가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한 시점 기준으로 봤어도 한 3만 한 2천 원? 그럼 6만 4천 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인데 갔죠. 이게 1대2 무상증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대2 무상증자를 전 종목에 확장 가능해? 그 재료 맞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코로나 공부를 막 해. 이런 공부보다는 일단 전 종목에 확장이 가능한 그 재료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격전주 이해를 하면서 물론 나중에 이제 기본적 분석을 배우면서 이런 공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겠지만 M&A 이런 애들 그래서 다음이라는 회사가 다음 카카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로 바뀌었잖아요. 차트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얘는. 이노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다라는 그룹에서 이노칩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모다 이노칩이 됐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A라고 하면 이제 삼성 정밀화학이 롯데 정밀화학으로 바뀌었잖아요. 요 얘기는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삼성 정밀화학을 찾으면 안 되구나. 롯데 정밀화학을 찾아야지. 이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시점요. 느낌이. 이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니까. 회사가 넘어갈 때,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등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쭉 폭락을 했는데, 이때 나온 뉴스가 그거였던 거죠. 삼성 정밀화학을 롯데에 판다.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고요. 삼성테크인이 하나테크인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가 이 테크인을 버릴까? 쉽게 얘기하면, 롯데가 이 정밀화학을 상폐시켜 버릴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 회사의 투자를 더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더 키우려고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키우려고 하는, 뭐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테크인은 이제 사명 변경이 일어나서 아까 제가 잠깐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안 적어놨네요. 하나 솔루션. 네? 이거 아닌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이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폭락해버리잖아요. 삼성은 글로벌 회사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한화는 글로벌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반 특수업종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군대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가치 때문에 5만 원에서 지금 2만 원 밑으로 이렇게 훅 떨어졌거든요. 반토막도 더 난 거죠, 사실. 제가 항상 어떤 얘기를 해요? 역대 차트를 봐라. 역대 차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죠? 저점을 찾아라. 이 이유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 지지선을 내가 막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 3년짜리 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년짜리를 딱 그렸는데 얘가 쭉 하고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얘가 깨진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위험 구간이고 이 오른쪽으로는 안 사는 게 좋고 사실 대세 하락이 이제 시작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위기가 오면 이제 항상 기회가 온다. 그리고 기회는 6개월 정선 돌파부터 오기 시작한다. 그것만 기억을 한다면 이 오른쪽에서 5년 이상 된 얘가 깨져버렸을 때 12만 원은 12,000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0배. 12,000원에 2배라고 해봐야 다 5분의 1 토막 나면 24,000원이라고요. 24,000원 라인도 깨졌어요, 지금.
5분의 1 통은 나버린 거죠. 그죠? 네. 랩은 무조건 폭락을 하는 거고, 이 4분의 1 통하고 무조건 나는 거니까, 4, 3, 12, 3만 원 선, 3만 원 선까지는 무조건 깨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쪽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안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6개월 정선 돌파로 진입 포인트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6개월 정선 돌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정선 돌파 진짜 언제 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 왼쪽은 안 사겠다. 네. 싹 긁어내려고 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쪽 포인트죠. 이쪽 포인트에서 내가 그 이후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언제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죠. 한번 네. 확정이죠. 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게 얘하고 얘잖아요. 네. 그래서 우상향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반복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당연히 사야죠. 그리고 계속 고민할 게 아니라 뭐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달 정도 돌파도 있으니까 네. 타이밍상의 문제인 거죠. 다음은 거기까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왜? 롯데 덕분에 또는 한화 덕분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쌍용차를 누가 산다고 했을 때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쌍용차를 다이렉트로 지금 매매 거래 정지일 거예요. 쌍용차는. 정지죠? 쌍용차는 비싸거든요. 다음에 이제 동양증권이 이제 유안타증권으로, 유안타는 대만 회사고요.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M&A라는 게 이제 통으로 넘어가고 막 인수합병하고 하는 거니까. 우회 상장하고요. 이쪽은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 M&A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둘 다 M&A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그래서 뭐 인수합병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 인수합병할 때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내가 강제로 밀고 매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OBV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계속 큰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저한 시황 공시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진짜 이제 이 소문이 막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조영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짜 이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되는 거죠. 나만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니까 사실. 바로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잠깐 잘랐다가 여기 이쪽 내용은 좀 다른 얘기들이 많아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